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0만원으로 월 69만원 배당을 만드는 초고 배당주 자동매매 비법. 오늘 영상은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는 왜 은퇴를 못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꿈꾸시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들을 안 하십니다. 뭐 회사를 끝까지 다니다가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 은퇴를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구나 하고 새로운 세계를 아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첫 영상부터 미국 분배금 받는 12종목을 공개하고 있고요. 1000만원 매수 후에는 입금 없이 배당금만 가지고서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드맥스 8종목과 여기 초고배당주 하락 방어용 4종목을 하루에 3,000원씩 비토만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고 있고요. 늘 제가 이 프로젝트 주의사항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는 꼭 읽어보시고서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특히 5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이게 종목 권유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이제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어쨌거나 장기로 주식 모으기 10년간 저처럼 꼭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테니까 꼭 이렇게 모아가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배당주 단점들도 이렇게 다 정리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12월 18일 배당금 현황도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배당금보다 이번에 TSLL 배당금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약간 배당금을 좀 더 늘어나서 63만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월 평균 배당 같은 경우에는 78만원을 이렇게 달성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좋은 소식이 비토가 배당금이 한 번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연도 배당금은 아마 80만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현재 제가 마이너스가 1000만원이 넘지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배당금을 10년간 재투자할 거고요. 계속 결과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올해 월배당 78만원 넘기니까는 앞으로 진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커질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리해서 몰빵 댓글에 계속 나옵니다. 2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동 투자 제가 수없이 강조해 드리니까는 그렇게 세팅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 지금 최고점에서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거의 막 5천만원 정도가 빠졌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초고배당주들이 많아가지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MSTY도 제가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트래티지가 MSTR이죠. 이게 MSCI 1월에 편출 여부가 아마 15일인가 이렇게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편출이 돼버리면, 나가버리면은 상당히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고 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이 와중에 나스닥 100에는 잔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래티지가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회사인가 싶지만은, 자, 우리가 사는 QQQ 있잖아요, 나스닥 100. 그 100 안에 구성 종목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잔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하락 속에서도요, 10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대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점 매수를 한 거겠죠. 10억 달러면요, 여러분 1조입니다. 1조. 이야, 엄청나게 사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이제 87조에 비하면은 뭐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도요, 여기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MSTR에다가 이게 스트래티지 본주죠. 9,300만 달러를 확대를 했답니다. 9,300만 달러면은 하나로 1,376억인데, 자, 원래 국민연금이요, 암호화폐에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간접 투자로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 회사에다가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스트래티지가 편출이 되니 뭐니 뭐 이야기가 나와도 결국 국민연금은 사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종목이나 막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이제 망해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계속 사들이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비트코인 우상향을 믿고 계속 1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TSLA 같은 경우가 지금 사자마자 벌써 17%나 올라가지고 또 이러면은 막 오르고 있는데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꾸준히 자동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테슬라가 오르면서 당연히 2배수인 TSLL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TSLL은요 3%의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냥 배당금 받으시면서 쭉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요, 자율주행 FSD가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부산 가는 거, 인천에서 부산 가는 그런 영상도 나오고, 이썸님이 뭐 리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운영되는 게 목격이 됐대요. 이 로보택시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완전히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입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FSD는 감독형입니다. 사람이 중간중간에 이제 위험 상황에서 그걸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가 6월경인가 이렇게 목격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테슬라는요, 그리고 앞으로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차만 팔고 끝이 아닌, 차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팔면서 계속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저는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테슬라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뭐 도요타라든가 뭐 폭스바겐 아니면 현대기아차가 이 FSD를 사다가 장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구글이랑 손을 잡는다 뭐 그런 내용이 있기도 했지만은,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이것도 모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은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은퇴를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이제 60세 이후를 당연한 은퇴 시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60세까지 일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60세까지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나요? 30살부터 일을 한다고 해도 거의 30년을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일하는 거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하라고 만들 말인 것 같거든요. 사실 85세까지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연로한 상태에서 60세에 은퇴해봤자 25년밖에 안 되는데, 이때 은퇴를 하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뭐 돈이 풍족하게 그렇게 은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50대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치고, 물론 요즘은 60대 88 막 뛰어다니시는 분들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40대 50대 은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은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공무원들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우리는 정년이 보장돼 하면서 이런 말들을 이제 부러워하는 시대고 있기도 했잖아요. 이제는요, 하루라도 빨리 은퇴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은퇴를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돈입니다. 돈만 많으면요, 뭐 누구든지 바로 은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 흙수저로 자라잖아요. 뭐 금수저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뭐 확률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뭐 금수저니 중산층 이상 된다고 해도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해야 이제 중간에 뭐 증여를 하지 않는 한, 그쵸? 유산을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유산을 물려받는 시기가 대부분 50세에서 55세를 넘어야 받기 때문에, 결국 돈은 뭐 잘 살든 못 살든 계속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을 벌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좀 오버해서 표현하긴 했지만은, 제가 아쉬운 거는요, 황금 같은 50대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죠? 놀 수 있는 시기를 아이들 키우고 돈만 벌다가 끝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부동산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부동산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 세대들, 그쵸? 기본 공식이 돼 있잖아요. 20대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청약저축을 가입하잖아요. 얘들아, 청약을 해가지고 집부터 얻고 그 다음에 또 팔아가지고 재산을 불려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배당주를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이거는 끝이라고 봐요. 다른 길도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내가 살 집은 필요합니다. 내가 살 집 하나는 있어야죠. 내가 살 집이 있는 다음에 배당을 늘려가든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집을 너무 소유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영끌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집의 모든 거를 몰빵을 해서 올인을 하다 보니까는 현금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좋습니다. 집을 딱 샀는데 집이 운 좋게 올라요. 근데 오르면 뭐합니까? 팔아야 현금이 생기는 건데 팔고 하급지로 갈아타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거의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는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내가면서 계속 버티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같은 저희 그죠? 자식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집으로 돈을 많이 버신 경험들이 있으니까는 자식들에게도 권유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샀어요. 2030들이 또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그 집을 누가 사줄까요? 이제는 인구가 여러분 출생률이 0.7까지도 떨어지고 한때는 0.6까지 찍은 적도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영상이 있는데 외국에서 그죠? 더빙본 한국판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는데 야, 그 조회수가 엄청나요. 외국에서 만든 영상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진짜 심각한데 제 생각에는요 인구 감소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집을 팔려고 해도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부모님 세대들 이제 다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집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집들에서 자식들이 들어가 살겠습니까? 전부 팔고 합쳐가지고 상급지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서울이나 일부 잘 나가는 수도권은 예외겠죠. 물론 서울 강남은 뭐 토호제로 못 끼니까 오히려 더 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데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어떻게 되냐. 3포에 4포, 뭐 방탄소년단 노래 들어보시면은 5포까지 말이 나오잖아요. 집값이 앵간히 올랐어야 집을 사볼까 고민을 해보는데 부모 신공 아니고서야 이제는 너무 올라버렸어요. 서울은 전세도 8억 10억 넘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어쨌거나 무리해서 서울 아파트를 샀다고 쳐도 모든 돈이 다시 부동산에 묶이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내 월급에서 은행 이자까지 맨날 내야 돼요. 부동산이 올라도 내 손에 돈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기분만 좋은 거잖아요. 흔한 말로 깔고 앉아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 은퇴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럼 주식으로 돈을 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1000만원으로 월 69만원씩 4848에서 벌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끄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뭐 고수시니까 보실 필요도 없는데 대부분 우리는 주식한다고 어떻습니까?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주식 어플 메인에 막 급등주 있으니까 타다가 물리고 또 손절도 못 해가지고 물 타다가 끝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장이 뭐 최근에야 뭐 코스피 3천 4천을 돌파했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코인 야 이거는 또 초반에 언제냐 업비트 처음 생길 때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때도 비트코인이나 샀으면 됐는데 뭔 이름도 못 들어본 페이코인 뭐 이런 거 뭐니 해가지고 샀다가 다 물리고 상장 폐지되고 저도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죠? 심지어 저는요 루나코인도 샀었어요. 그 유명한 루나코인. 근데 신기한 거는 저는 오히려 루나코인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루나 사태가 좀 나기 전에 팔고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도 주식 4848이니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무려 800만 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배당 투자하면서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 싹 다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식이니 코인이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주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4848이 아닌 꾸준히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를 가지고 은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월배당 수집노예요. 여러분들도 배당주를 수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인에서 500, 주식에서 300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저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배당 관련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뜨잖아요. 도대체 배당이 뭐야? 배당 자꾸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이게 또 주식을 또 내가 소유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매달 매월 이런 식으로 요즘은 뭐 매주도 주잖아요.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것도 달러로. 와 그때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배당의 세계가 우리한테만 생소한 거지 주식의 본고작 미국에서는요
이미 조상 대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면요, 주택을 이제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월세 문화가 많이 자리 잡았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뭐 전세제도가 아예 없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전부 현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주식에, 특히 배당금을 주는 주식, 뭐 코카콜라라든가 P&G 같은데 이런 배당주들을 사는 게 문화가 되어가지고 현금 흐름을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비싼 월세를 주고도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저는요, 우리들도, 우리 2030 세대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집을 사서 거주가 아니라 미리미리 배당주 세팅해 놓고 주식도 성장하고 배당도 적당히 받으면서 주거비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배당주는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셨는데, 제가 임의대로 나눈 걸 보시면은 일반 배당주부터 고배당주, 초고배당주까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안전하게들 많이 모으시는 게 이 배당주잖아요. 워렌 버핏 그분도 하도 예전부터 코카콜라 주식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받는 배당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높게 나온대요. 이렇게 좀 성장도 하고 안전한 배당주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 이렇게 세팅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부터 코카콜라를 사주든 리얼티 인컴을 사주든 SCHD를 사주든 이렇게 해주면은 꾸준하게 우상향 하면서 배당금도 따박따박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내가 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돈을 써야겠다 싶은 분들은 고배당주 이런 거 한 9%에서 15%짜리 이런 거 커버드 콜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저는 초고배당주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20% 이상 높은 배당금을 주는 건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에 몰빵해라 절대 말씀 안 드리죠. 저는 딱 1,000만 원만 가지고서 높은 배당금을 가지고 복리 재투자로 장기로 그렇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메인 투자금은 보다는 안전한 배당주들에 넣어야겠죠. 이런 데다가, 그쵸?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초고배당주에는 1,000만 원만 넣는 거고 나머지는 9천만 원 이렇게 안전한 데다가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앞에 영상들 천천히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커버드콜이나 초고배당주 일드맥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 또 나옵니다. 그분들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 다 드렸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배당주들은요, 재산을 불리는 게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10년 뒤, 20년 뒤 재산을 불리고 싶으면은 나스닥 100, S&P 500 꾸준히 모아 가셔야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업비트에서 현물 투자를 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그 현금이 필요하고 은퇴를 할 사람들에게는요, 10년 뒤, 20년 뒤 재산이 불어나는 것보다 당장 현금이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3년 뒤에 은퇴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이제 4%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얼마씩 매도해서 인출해서 쓰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말이 쉽지 일일이 매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을 매주 따박따박 받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또 돈이 어디 있어서 배당주를 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민을 잘 해보세요. 부동산에 올인만 하지 않아도 여유 자금으로 쉽게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배당금으로 심지어 달러를 받습니다. 달러.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원화를 받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환율이요,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한 1,350원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거의 130원 이상 올랐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돈, 한국 돈이죠.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달러를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점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짤로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최저시급이요, 지금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최저시급과 2025년 최저시급이 무려 지금 달러로 봤을 때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좀 보시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텐데, 그 당시에 8,300원이었는데 그리고 2025년도에는 만원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 보이지만은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야, 환율이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달러 기준 최저임금은 그대로다. 야, 이거 보면서 좀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은퇴를 하시려면요, 꼭 원화가 아닌 달러를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부터라도 나 돈 없는데 무슨 배당주 모아요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처음부터 팍 몰빵하시는 거 절대 아니고요. 공부도 하시고 종목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즘 배당주 진짜 정보 많거든요. 유튜브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쭉 뜹니다. 인기가 엄청 많아요 요즘.
현금으로 달러를 받고 이제는 돈도 쓰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한 달 살이도 해보고 뭐 우리나라 지방살이 뭐 해운대라든가 여수 이런데 좋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한 가지는 꼭 명심을 하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장기 투자로 전체 10년 기간 중에 1년 5개월 차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요. 토스 주식 모으기로 자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적립식 매수로 매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하겠지만은 앞에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종목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10년 뒤를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뭐다? 어떤 종목이든 배당주를 한번 모아보십시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 부동산도 아닌, 일반 주식도 아닌, 금도 아닌, 은도 아닌 이런 식의 배당주를 한번 모아보시고 나 자동 투자로 복리의 효과를 누리면서 있고 한번 10년 뒤를 맞이해 보시면은 상당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에서 저는 제가 모으고 있는 12종목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일평은 패스하고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